전통 억눌린 감정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사랑. 오늘 단편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요석 작가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1935년 발표된 한국 단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일상적인 삶 속에 내재된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주제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한국 전통의 가치관과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6살 소녀 박옥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24살의 젊은 과부이다. 동네 사람들은 오피를 과부 딸이라고 부르며 오피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어머니가 과부임을 알게 된다. 오피의 아버지가 남긴 땅 덕분에 밥은 굶지 않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린다. 5살 소녀 오피는 유치원에 가게 되어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다가 사랑방에서 큰 외삼촌과 낯선 손님을 만난다. 손님은 아버지의 옛 친구로 앞으로 사랑방에 함께 지내게 될 예정이다. 오피는 새로 사랑방에 머물게 된 아저씨가 처음부터 다정하게 대해주어 매우 좋아하게 된다. 아저씨는 오피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과자도 주며 함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공감대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다. 이후 어머니는 삶은 달걀을 자주 사오고 오피는 덕분에 실컷 달걀을 먹게 된다. 오피는 유치원에서 창가와 댄스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유치원에 있는 작지만 좋은 소리를 내는 풍금을 보고 집 윗간에도 똑같이 생긴 풍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어머니를 데리고 윗간에 올라가 그것이 풍금인지 묻자 어머니는 그 풍금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준 것이라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본 오피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사탕을 달라고 하며 어머니를 아래로 데리고 내려온다. 오피는 아저씨가 사랑방에 머무른 지 한 달쯤 된 동안 거의 매일 그를 찾아가 놀았다. 어머니는 딸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꾸짖지만 오히려 아저씨가 오피를 귀여워하며 먼저 다가오곤 했다. 오피가 밤에 몰래 아저씨를 찾아가려 하면 어머니는 말리면서도 오피를 단장시켜주며 아저씨 앞에 예쁘게 보이도록 챙겨주었다. 오피는 어느 토요일 오후 사랑방 아저씨와 함께 뒷동산에 다녀왔다. 동산에서 놀다 유치원 친구를 만나자 그 친구는 아저씨를 오피의 아빠로 착각했고 오피는 순간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아저씨는 당황해하며 단호히 말렸고 그 떨리는 반응에 오피는 상처를 받아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린다. 일요일, 오피는 어머니와 예배당에 가기 전 아저씨가 여전히 화가 났는지 살펴보러 간다. 하지만 아저씨는 웃으며 반겨주고 오피는 안심한다. 예배당에서 우연히 아저씨를 발견한 오피는 반갑게 손을 흔들지만 아저씨는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는 당황하며 오피를 제지한다. 이후 예배 시간 내내 아저씨와 어머니는 화난 듯 무표정하게 굴고 오피는 그 분위기에 속상해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섭섭한 마음에 벽장 속에 숨어버린다. 가족들은 오피가 실종된 줄 알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머니는 울며 애타게 찾는다. 벽장 안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난 오피는 무서워서 울고 어머니가 달려와 안으며 화를 내면서도 끝없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는 오피가 자신의 전부라며 진심을 표현하고 가족들은 안도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다음날 오피는 유치원에서 가져온 꽃을 아저씨가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움과 혼란에 얼굴을 붉히며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어머니는 꽃을 버리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고 그날 밤 풍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다 눈물을 흘린다. 오피는 어머니가 자신을 꼭 껴안고 난 너 하나 그뿐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느낀다. 어느 날 밤 오피는 아저씨로부터 받은 봉투를 어머니에게 전한다. 봉투는 지나간 달 밥값이라 적힌 돈과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것을 본 어머니는 충격과 당황,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보인다. 밤이 깊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을 꺼내어 조용히 쓸어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감정의 기복이 크고 때로는 풍금을 타며 찬송가를 부르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곤 한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편견 때문에 새로이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오피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며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키를 정성껏 단장시킨 후 손수건을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한다. 손수건에는 무언가 편지나 쪽지가 든 듯했으며 그것을 받은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이후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풍금을 타며 쓸쓸하고 슬픈 곡조를 계속 연주한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키는 오랜만에 아저씨 방에 가서 그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슬퍼진 오키는 어머니에게 아저씨가 왜 가는지 묻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달걀을 삶아 아저씨에게 전해주라 한다. 삶은 달걀 6알과 소금을 싸주며 기차 안에서 먹으라고 전하라고 한다. 아저씨가 떠난 그날 오후, 어머니는 오키와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 기차역을 내려다본다. 기차가 출발하고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풍금 뚜껑을 닫고 오키가 유치원에서 준 꽃을 내다버리라고 말하며 더 이상 달걀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주요석 작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그 감정의 무게를 느끼도록 만드는 섬세한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손님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을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손님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공허함과 슬픔은 독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